멘델의 유전 원리, 유전 용어를 공부할 텐데 아마 한 번에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뒤에 있는 부분 다 배우고 나서 다시 들으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야. 지금은 한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쭉 한번 읽고 가봅시다. 자, 유전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자녀에게 전달되는 그 현상을 유전이라고 해. 너네가 부모님이 어떤 모습을 너희가 담는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 그게 바로 유전이라는 거지. 그럼 형질이 뭐냐?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특성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의 모습을 담는다고 했을 때 눈의 모양이 닮을 수도 있고, 코가 닮을 수도 있고, 이 어깨 선 같은 게 닮을 수도 있고, 발가락이 닮을 수도 있잖아.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이 과학 유전 용어에서는 형질이라고 합니다. 모양, 색깔, 성질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대립 형질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이라는 형질이 있을 때, 눈의 모양이라는 형질이 있을 때 눈이 쌍꺼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경우 있잖아. 이런 걸 대립 형질이라고 하는 거야. 한 가지 형질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이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통합과학에서도 나오니까 용어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돼. 한 가지 형질이야. 눈의 모양이라는 형질에서 나오는 쌍꺼풀, 무쌍꺼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완두씨의 모양이라고 했을 때 모양이라는 형질에서 둥근 것과 주름진 것. 한 가지 형질에서 대비되는 변이, 다른 모습. 그치? 이런 걸 대립 형질이라고 한다. 자, 유전자형하고 표현형이 있는데 우리가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표현형이야. 유전자 구성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아, 완두씨가 둥글구나, 주름지구나, 노란색이구나, 초록색이구나, 사람의 눈이 쌍꺼풀이 있구나, 없구나, 귀가 크거나 귀가 작거나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표현형인데 그 표현형이 나오기까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표현형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형,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것을 유전자형이라고 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대문자로 우리가 표시를 하면 이게 그 완두콩 중에서 둥근 거가 둥근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알이거든. 그 다음에 주름진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스몰이야. 그런데 얘는 이제 그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잖아. 유전자형은 이런데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만 일단 발현이 되거든. 조금 있다가 뭘로 발현이 되냐면 둥근 걸로 발현이 돼. 알았지? 그런데 얘가 이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손에게 나중에 이제 주름진 게 나올 수가 있거든. 우리가 표현형이 아니라 유전자형을 이해를 해야 나중에 자손에서 부모에게 없는 형질이 나왔을 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형도 같이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뒤에 가서 이제 한번 나오면 이해가 될 것이고. 자,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이 있는데 자가수분은 수술의 꽃가루가 같은 그루의 꽃의 암술에 붙는 거야. 같은 그루 안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 수정이 일어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타가수분은 다른 그루에 붙어가지고 그 수정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수술이 암술에 붙는 거 똑같지. 수술의 꽃가루가 꽃의 암술에 붙는 건 똑같은데 같은 그루 안에서 붙으면은 자가수분, 그 다음에 다른 그루 안에서 붙으면은 타가수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순종, 잡종은 평소에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순종은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둥글다, 주름지다 이렇게 나타내는 유전자가 있잖아. 대립 형질이 있는 것처럼 유전자도 대립 유전자가 있는 거거든. 그 유전자 구성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라지알 이렇게 알파벳인데 똑같이 대문자거나 똑같이 소문자거나 그래. 그런데 이게 왜 순종이에요? 선생님, 얘는 대문자고 얘는 소문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앞에 있는 R은 뭐냐면 모양에 대한 유전자야.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알파벳으로 표현한 거거든. 그런데 그 모양 안에서는 어쨌든 대문자지. 뒤에 있는 YY는 얘는 나중에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거든.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 안에서는 어쨌든 소문자가 일괄되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지.
이 순종 같은 경우는 여러 세대를 자가수분, 자기 안에서 계속 자가수분을 해가지고 계속 같은 형질의 자손만 나오는 개체. 아무리 계속해서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 거지, 그런 거를 순종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끼리 교배를 하잖아. 그래야지 그 순종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다음 자손이 갖기 때문에, 뭐 진돗개나 이런 그 강아지도 품종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순종끼리 교배를 시킨다던가 뭐 이렇게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잡종은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다른 개체라서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섞여 있어. 그래서 잘 보면은 얘랑 좀 다르지. 얘는 모양 안에서는 대문자 일치, 색깔 안에서는 소문자 일치 이렇게 되지만, 얘는 둘 다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대문자고 하나는 소문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잡종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모양 안에서 잡종이지, 그 다음에 색깔 안에서 잡종이지. 그치? 이렇게 알파벳 구성이 다르면은 이 잡종이라고 부르는 거지. 대립 형질이 다른 두 순종 개체를 타가 수분에서 얻은 자손이다. 뭐냐면은 우리가 순종도 예를 들어서 완두만 비교한다 그러면 라지 얘처럼, 그치? 얘처럼 이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일치해가지고 둘 다 유전자를 똑같이 대문자를 갖는 애가 있을 거고, 얘는 이제 둥근 거거든. 좀 이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주름진 거야. 유전자 구성하고 표현형이 같아. 얘도 순종이고 얘도 순종이야. 그런 순종을, 이 형질은 다르겠지. 얘는 둥글고 주름지니까 대립 형질이 다른 때 두 순종인 애를 이렇게 얘네들이 타가 수분을 하는 거지. 자기 자신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랑 하는 거. 유전자 구성 자체가 지금 다르잖아. 타가 수분을 해서 얻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 받고 유전자를 여기서 하나 받거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잡종이다 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뭐 감수분열에서도 했지만 정자가 반이 있고 난자가 반이 있잖아. 그래서 반씩 받게 되잖아. 그래서 하나씩 받아가지고 이제 자손을 얻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대립 유전자는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로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어. 생각보다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사실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안 보고 풀면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지. 우성 유전자는 알파벳 대문자, 열성 유전자는 알파벳 소문자로 만약에 표시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상동염색체 있잖아. 그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야. 우리가 유전자 안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이 뭐 1번 유전자는 어떤 걸 만들 때 필요한 유전자들이 들어있을 거고 2번 유전자에는 또 어떤 유전자를 만드는 게 이제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상동염색체 안에서 같은 위치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이렇게 표시되면 순종이고 이렇게 표시돼도 순종이야. 둘 다 순종이야. 얘는 뭐야? 얘는 잡종이죠. 대문자랑 소문자 섞여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이야.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라치아를 써놓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러면 뭐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은 위치,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각각 있는 거야. 멘델이 밝힌 유전 원리. 완두가 유전 실험의 재료로 적합한 이유가 뭐냐? 일단 기르기가 쉽고 그 다음에 한 세대가 짧아. 자손이 많습니다. 쉬운데 빨리빨리 자손이 나오고 자손을 많이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왔을 때 대립 형질이 뚜렷해. 노란색, 초록색, 둥근 거, 주름진 거. 막 색깔이 이게 노란색인지 누런색인지 약간 초록색이 섞여 있는지 이렇게 애매한 게 아니라 뚜렷하게 된다는 거지. 자가수분이랑 타가수분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의도한 대로 형질을 교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편한 거지. 이게 기르기가 막 어려워. 온도가 조금만 다르면은 막 죽는다던가 아니면은 자손이 나와지는데 100년이 걸린다던가 100년을 기다렸는데 콩이 하나만 나. 그러면은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 일반화의 오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쉽고 짧고 많다. 뚜렷하다. 의도대로 교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뒤쪽에 가서 사람이 그 유전 실험의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랑 뭐겠어? 완전히 반대겠지.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을 기를 때를 생각해보면은 기르기가 어땠을까? 기르기 어려워요. 아무리
부모님이 잘 챙겨주지 못해도 어쨌든 자녀를 키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어렵고 한 세대가 길지. 한 세대가 길어. 사람은. 그러니까 뭐 30년 막 이렇게 40년, 50년 이렇게 길게 자라야 되고 그 와중에 나 결혼 안 해. 자손 안 낳을 수도 있지. 그런데 자손을 낳아도 요즘은 어때? 1명, 2명 이렇게 낳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우리가 어려운 거지. 그리고 사람은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지. 쌍꺼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침엔 생겼다가 저녁엔 없어졌다가 귀가 붙은 건지 떨어진 건지 얘가 생머리인지 반곱슬인지 반반 곱슬인지 잘 모르겠어. 그지? 그리고 자가수분 당연히 안 되는 데다가 타가수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을 때 그걸 의도한 대로 형질을 교배할 수가 없는 거야. 이번에 자손을 낳을 때는요 쌍꺼풀이 있는 딸을 낳아주세요.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어렵겠지. 그래서 거기서는 가계도나 뭐 통계 조사나 뭐 이런 유전자 구성 이런 걸 가지고 조사를 하게 돼요. 한 쌍의 대립 형질의 유전, 한 쌍의 대립 형질의 유전. 여기서 한 쌍이라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모양만 보겠다, 색깔만 보겠다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모양만 볼 것 같아. 모양이라는 그 형질 안에서 주름진 것과 둥근 거라는 이게 대립 형질이 있잖아. 그렇게 해서 그게 유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자, 멘델이 처음에 실험을 했어. 순종의 둥근 안두와 순종의 주름진 안두를 교배했대. 그래서 자손일 때, 즉 우리는 잡종일 때라고도 하거든요. 여기서 모두 둥근 안두만 나온 거야. 얘가 순종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유전자 구성 매번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사실은 여러 번 해가지고 얘가 순종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계속 같은 형질이 나오는지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얘가 순종이라는 게 이제 100% 확신이 되고 얘도 100%라고 이제 확신을 했을 때 둥근 애고 주름진 애인데 이 유전자형도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순종이라고 하는 거지. 대문자, 소문자라서 얘네를 교배를 하면 생식세포는 그 중에 절반만 받게 되잖아. 그래서 얘를 받아가지고 생식세포를 만들어. 근데 사실 뭐 얘가 온다고 해도 똑같지. 유전자 구성은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냥 스몰 R일 수밖에 없는 거야. 걔네들이 교배를 했어. 그래서 나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잡종일 때, 자손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더 많이 쓰고요. 근데 유전자를 라지 R도 받고 스몰 R도 받았잖아. 그러면은 얘가 뭔가 둘 중에서 형질이 나와야 되는데 둥근 안두가 됐대. 유전자형 알파벳으로 봤을 땐 이렇게 생겼는데 표현형으로 봤더니 둥글게 나오게 된 거야. 자, 우열의 원리야 이게. 대립형질이 다른 두 순종 개체를 교배를 해서 얻은 잡종일 때에서는 대립형질 둘 중에 한 가지만 나타나게 되는데 잡종일 때에서는 나타나는 그 형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형질을 우리는 우성이라고 보는 거고 나타나지 않고 그냥 유전자만 갖고 있게 되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분명 라지 R과 스몰 R을 같이 받았지만 라지 R의 표현형에 해당하는 둥근 안두가 태어난 걸 보니 이 라지 R이 뭐다? 이 둥근 게 우성이구나. 그 다음에 주름진 게 열성이구나. 이게 되는 거지. 나는 둥근 게 예쁘니까 우성이라고 할래. 주름진 게 못생겼으니까 열성으로 할래가 아니라 순종의 두 개체를 교배를 해서 자손에게 나오면 그게 뭐다? 그게 우성이다. 그게 우성이다. 그렇게 되는 게 우열의 원리가 되는 거지. 둘 중 하나만 발현이 된다라고 보는 거야.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거랑 비슷하지. 자, 잡종일 때랑 똑같이 생긴 잡종일 때 거기 나무에 달렸을 거 아니야? 거기에 달린 애랑 똑같이 자가 수분을 했어. 이 같은 나무 안에서 해결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생식세포를 만들 때 얘가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얘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거고 당연히 이쪽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걔네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본 거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봤더니 교배를 했더니 요렇게 됐대. 결국은 라지 RR 그 다음에 RR을 봤을 때 유전자형의 비는 1대 2대 1인데
우리가 이미 잡종일대에서 확인했잖아. 라지 R과 스몰 R이 같이 있으면 라지 R에 해당하는 둥근 완두로 표현이 된다고 했잖아. 얘네 셋이서 표현형이 똑같이 둥근 게 나왔고 주름진 건 얘밖에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표현형이라고 하고 표현형의 비는 3대1인 거야. 유전자 구성의 비는 1대2대 1이지만 그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의 표현형의 비는 3대1이다. 여기를 맨 처음에 배울 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좀 그래. 너네 중3, 중2 때 배우나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너네 괄호 해가지고 전개 배우지. 전개를 배워요. 라지 R이랑 스몰 R,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곱해서 RR, 이렇게 곱해서 RR, 이렇게 곱해서 RR, 이렇게 곱해서 RR 이렇게 풀어서 쓰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정리해가지고 ERR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전자 구성도 마찬가지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는 거지. 유전자 구성의 비는 앞에 있는 개수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표현형의 비는 여기까지 해서 3대1이야. 3대1은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겠지. 순종끼리 했을 때 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 뭐 이게 열성이 있어. 맨 처음에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우성과 열성을 구별할 수 있었을까? 맨 처음은 몰랐을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예쁘니까 우성이고 뭐 못생겼으니까 열성이라던가 예쁘니까 열성이고 못생겼으니까 우성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철저하게 실험을 해서 순종인 개체에서 처음에 나온 잡종 1대에서 발현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 번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걸 우리는 배우는 거지. 자, C 모양은 둥근 거, 그 다음에 주름진 거 이렇게 둥근 게 우성이고 그 다음에 주름진 게 열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둥근 거를 영어로 쓸 때 라운드 뭐 이렇게 라운딩 쓸 거 아니야. 그래서 라지 R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주름진 거는 뭔가 이제 뭐 W로 시작하는 영어였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로 안 쓰고 뭐야? 이거에 대해서 열성이다 보니까 스몰로 이제 쓰게 되는 거야. C 색깔은 지금 우리 안 하고 있지만 뒤쪽에서 하게 될 거거든. 옐로우다 보니까 Y로 라지 Y로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열성이다 보니까 초록색을 그린 G라고 안 쓰고 스몰 Y라고 쓰는 거지. 우리가 보통 이 두 개 가지고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꽃잎 색깔은 보라색, 그리고 꼬투리 모양은 매끈하다. 꼬투리 색깔이 초록색, 그 다음에 꽃 위치가 잎 겨드랑이, 줄기의 키가 크다. 여기 있는 애들이 우성, 그 다음 이 나머지 애들은 그 반대인 거는 열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 외울 필요는 없어. 어차피 이제 뒤에서 표 가지고 이제 배우면서 알게 되는 거니까 외운다면 한 요 두 가지 정도를 외워놓으면 편하긴 하겠지. 자, 검정교배. 우성개체를 열성 순종개체와 교배해서 우성개체 유전형을 알아보는 방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성개체가 순종인 경우에는 열성개체랑 교배를 하면 자손에서 우성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성개체 뭐냐면 얘하고 교배를 해. 이렇게 교배, 이렇게 교배를 해도 자 일단 잡종일 때죠. 그러니까 잡종이지. 일단 유전자형으로 봤을 때. 근데 표현형은 뭐냐면 이 라지 R에 해당하는 둥근 애가 다 태어나는 거야. 이것만 나오면 아, 얘 순종이구나 해서 얘 합격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우성이라고 생각한 개체가 둥글어가지고 배를 해가지고 봤는데 알고 보니 스몰 R을 가지고 있는 잡종이었어. 그러면 교배를 여러 번 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중간에 뭐가 나오게 돼? 스몰 R이 해당하는 주름진 애가 나오게 되는 거야. 얘와 얘를 교배해. 순서대로 교배가 돼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많이 하다 보면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얘네 둘이 교배를 하면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둥글겠지. 둥글어. 이 안에서만 해결이 되면 계속 둥근 것만 태어났을 텐데 얘가 이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교배가 되면은 스몰 RR이 되면서 주름진 애가 나오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열성 개체와 교배하면 자손에서 우성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열성까지 같이 나와. 아, 그럼 얘는 잡종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순종이 필요할 때도 있고 잡종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한다. 이거를 검정교배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잡종일 때 생식세포 형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앞에서 나왔어. 대립 유전자가 있지. 유전자에 라지 R과 스몰 r이라는 대립 유전자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상동염색체, 얘네들이 상동염색체잖아. 그 다음 복제를 하잖아요. 복제를 해서 이렇게 이제 가지게 되는 거지.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감수 1분열에서는 유전자가 반으로 줄어든다. 그지?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이 각각 이제 나가게 되는 거지. 어쨌든 나오는 애들의 종류를 보면은 라지 R과 스몰 R이 만드는 생식세포는 라지 R과 스몰 R 이렇게 두 종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표로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아무리 봐도 이제 막 헷갈리니까. 감수 분열에서 대립 유전자 쌍이 분리돼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이 부모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표도 봤지만 분리가 돼서 어떤 생식세포에는 얘가 들어갈 거고 어떤 생식세포에는 여기가 들어갈 거고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만 지금 써 있는 거야. 하나씩만.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생식세포가 수정이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만나게 되잖아. 대립 유전자가 다시 쌍을 이루고 이때 우성 유전자만 표현이 된다. 둘 중에 뭐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애처럼 그 둘 중에 하나만 표현이 되게 돼. 근데 이 잡종일 때는 유전자형이 모두 RR이고 그 다음에 표현형은 모두 둥근 모양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둥근 애가 우성이고 주름진 애가 열성이다 라는 걸 알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잡종일 때가 되게 되면은 얘를 자가수분을 했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를 한 거지. 일단 생식세포 모양도 두 가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분리가 돼서 다시 또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유전자형의 B는 1대 2대1, 표현형의 B는 3대1.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는 안 써있지만 순종과 잡종에 대한 그 분리 B를 물어본다면 얘하고 얘가 지금 순종이거든. 그치? 얘네들이 순종이거든. 그 다음에 얘가 잡종인 거잖아. 그래서 순종과 잡종의 B는 1대 1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시험에는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꼭 외워야 되겠습니다.